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변호사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자 조국혁신당과 법률권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특수통 출신인 오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개가 주인을 무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지지층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인사 결정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매불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인선 발표가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네. 어제 이제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 어제 인선 발표 난 인물들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4선의 김민석 민주당 의원 최고위원이죠. 지금 어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 그리고 대변인에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 초면이네요. 네. 네. 미국 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경호처장에는 비육사 출신인 황인권 전 육군 대장. 초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이분이 저 좋아합니다. 아, 그런가요? 제 팬이에요. 네. 제 팬이에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는 뭐 잘 모르니까 혹시 뭐 주목하는 인물이라든지 뭔가 좀 파격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무엇보다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네.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80년대 대학을 다닌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80년대 초반 학번의 대표적인 운동권 스타죠. 나중엔 거의 전설급이었지. 그래요. 그때 그 뭐 이정우, 백태웅, 김민석 이런 분들이 완전히 80년대 초반 학번의 전설이었거든요.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그 좀 한참 후고 한 세대가 좀 바뀐 세대고 예. 거긴 참 학번은 같잖아요. 우리 임종석 실장하고는 학번은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김민석 뭐 다른 분들은 82학번의 운동권 스타였고 김민석 지명자는 워낙 일찍 발탁돼서 국회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5대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했으니까 30대. 1996년에 의원이 된 거예요. 그 이준석은 될 것도 아니야. 그렇죠. 훨씬 빠르죠. 그렇습니다. 예, 예. YS 수준쯤 되겠군요. YS는 그거보다 YS 조금 더 20대 빠르긴 때. 합니다만 20대 때 됐어요? 네. YS는 26세 됐어요. 그래요? 근데 32살에 배지를 달고 재선 의원 때 무려 서울시장에 도전하죠. 근데 그때 누구하고 붙었냐면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하고 붙어갖고 거기서 졌죠.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도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은데 18년을 쉬다가 다시 국회로 복귀한 케이스예요. 최장 그 공백기를 가졌던. 뭐 피로 풀라고 공백기 가진 게 아니고 뭐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피로 풀라고 그랬던 건 아니고 18년 동안 낭인으로 떠돌다가 2020년에 다시 복귀하고 나서는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이른바 신명계의 중심이 된 거죠.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최측근 그룹으로 자리하다가 이제는 급기야 총리 지명을 받게 됐는데 네. 글쎄 워낙 여러 경험치도 쌓였고 또 저는 김민석 지명자를 그전에는 잘 뵐 기회가 없었고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그 양반은 전설이었어. 뭐 백태웅 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들었지 실제로 만날 일은 없었는데 네. 그 전부터 오래 알고 지낸 분들은 18년 동안 낭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 더 뭐랄까 속이 찼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훨씬 그 전보다 겸손해지고 훨씬 사람이 알차졌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정말 18년 만에 국회의원으로 다시 입성하고 나서는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논평 말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지명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주셔야지. 일단은 진작 얘기를 하지. 아니 그런 쪽으로 우리에게 짚어주셔야지. 아니 이번 인사를 보면 일단은 세대 교체의 의미가 커요.
왜냐면 직전 국무총리가 40년대생이었잖아요. 아 호남 사람. 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했던 분이 40년대생인데 어쨌든 60년대생 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강훈식 의원이 73년생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젊은 멤버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완전히 정권 교체도 됐습니다만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네. 오늘 김민석 지명자가 지금 출근길에 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을 했던데 뭐 제2의 IMF 얘기하면서 그 어려움을 언급을 했던데 이제 뭐 정상화도 되고 여기까지만 정확히 아마 최강호 의원님이 더 날가라운 논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최강우 의원님 네. 관심 있게 주목하는 인선. 아니 뭐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분들이었는데 우리 강유정 대변인이 네. 여기 이제 1차적으로 발표된 분들 중에서는 네. 좀 눈여겨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들은 그동안에 항상 언론 출신이 했다고요. 그죠? 맞아.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춘추관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주로 그 답변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대변인, 부대변인, 춘추관장 이런 분들의 역할인데 그게 기자들의 마인드를 알고 언론의 논조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네. 언론인 출신이 하는 게 낫다, 맞다 이런 식으로 했었죠.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박수현 대변인이라고 네. 지금 의원이 되셨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언론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했다. 근데 이제 김의겸 대변인 또 언론 출신으로 또 다시 바뀌어서 했었고 네. 강유정 대변인은 그간에 청와대 대변인 했던 사람 중에 가장 특이한 경력일 것 같아요. 문화예술 평론가가 네, 맞아요. 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언론인들에게 아부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저는 드러낸 장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강유정 의원이 차분하게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고 설파하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기자들이 뭔가 좀 텃세를 부린 건지 아니면 뭐, 기강을 잡으려고 한 그러잖아요. 건지 모르겠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뭐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데 네. 완전 집단으로 일어나 가지고 기자들이 너무 빨라 왜 이렇게 빨라 그래요? 예. 막 난리치더라고. 그렇죠. 예. 네,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특이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냥 그 간사단도 있고 하니까 손 들어서 대변인 처음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도 자료가 없으니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와 이러는 게 그 전에 보시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 저기 하려 그러면은 브리핑장에 안 간다고 지들끼리 나자빠지고 무슨 항의 성명 내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대변인이 언론과 어떻게 관계 설정하는지도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김민석 총리님이야 뭐 요직을 맡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1차적으로 검토했던 총리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만 유시민 총리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에게 그 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공직 안 한다.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완강하게 이제 안 네.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 민주당 안에 이제 언론이 분류하는 최대 개파라고 하는 게 더미래라고 있지. 더미래의 대표 역할을 했죠. 강훈식.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현재로서 뭐랄까 다수라고 할 수 있는 그 586 학생운동권 출신들을 윗선배와 아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형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총리가 되고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원로가 된 느낌이 들어서 좀 네. 안타깝긴 한데 아니 인물도 잘생겼고 여러 가지로 강훈식 의원이 그 대인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이제 이 대통령 생각은 총리는 김민석으로 상징되는 유능한 내각. 그러니까 유능한 앞으로 이제 내각. 내각 인사에도 이게 좀 반영될 것 같아요. 유능한 사람들이 정부 일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에 보면은 정치적 위상이나 실제 파워를 따지면은 총리보다 뒤지지 않거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실무형 비서실장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이제 부처를 통할하면서 관장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신 것 같아요.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안보실장이 위성락 의원이고
국정원장이 이종석 전 장관님인데 유성락 의원은 잘들 기억을 못하시지만 비례대표 2번인가로 갔었어요. 민주당 비례대표. 네. 비례대표 의원이었고 이분이 러시아 대사를 했었고 북미국장 출신이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게 이제 우리 4대강 외교에서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를 유성락 의원이 나름 알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이제 필요한 안보실장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이종석 장관은 북한하고 중국 전문가예요. 통일 문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시키신 것 같고 네네. 경호처장이 황인권 예비역 대장인데 이분은 육사가 아니고 3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3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포스타가 된 그 사람인데 경호처장을 군인이 하면 이게 이제 되게 군사정권 시절에 그렇게 했었고 사실은 좀 상처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처장을 군인 출신이하거나 경찰 출신이하거나 경호처 출신이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이제 군인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분을 잘 몰라서 네. 앞으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문민국방장관을 지금 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인사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네. 그때 역대 경호실장을 군인이 맡게 되면 옛날에 이명박 때 김인종, 뭐 저 박근혜 때 박흥렬 뭐 이래가지고 포스타 출신들이 경호실장을 하면 군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줄 서야 된다 이런 게 생기거든 네. 군 내부에. 그래서 그런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3사 출신이시니까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좀 제가 이 중에 한 번도 안 본 유일한 사람이 황인권 그래요. 경호처장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게 윤석열 정권과 좀 대비해서 조금만 짧게 보강하면 네. 결국에는 이제 정무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국회 존중의 의미가 전 담겼다고 보고 기존의 그 안보 라인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방 쪽이 모든 정권을 다 휘둘렀거든요. 뭐 김용현이라든지 신원식 다 군 출신들인데 이번에는 이제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의원이랑 이종석 장관은 이제 통일 전문가니까 이제는 외교 통일 쪽으로 이 안보 라인이 좀 옮겨오고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주류 교체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강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사관 출신, 그러니까 네. 삼사생도 대장 출신의 이제 황인권 처장을 임명하고 또 강유정 대변인도 이제 비언론인 출신을 임명한 것은 이 주류에 대한 교체 의미도 담겨 있다. 한 가지만 생각이 당부 듭니다. 말씀드리면 아까 그 최욱 앵커가 얘기했잖아요.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막 네.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뭐 기자들이 막 그러는 거 그거는 통상적인 풍경은 아닙니다. 그래요? 기선제압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구나.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비언론인 출신인데다가 네. 또 안기령 부대변인이 임명이 됐거든요. 네. 역시 이제 기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초반에 기선제압하려고 기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엄청나게 신경전 벌일 겁니다. 결코 밀리지 마시라. 밀려선 안 된다. 네. 그럼 휘둘린다. 그럼요. 네. 그러고 보니까 참 홍보 수석을 누가 할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변인, 부대변인이 다 비언론인 출신이 가니까 홍보수석 갑자기 왜 갑자기 아니야. 왜 굳이 그 많은 자리에 아니 나는 언론인 출신이 아니잖아. 요즘 유튜브도 일단. 많이 하시잖아요. 얼굴 많이 알려졌다 이거예요. 아니 그 자리만 본인을 홍보하고 있어. 아직 전화 안 왔습니다. 전화 계속 보고 계세요. 네. 다 그쪽으로 몰아가네. 자, 요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 얘기하면 또 시끄러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번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제발 완수해달라. 그렇죠. 이런 열망이 클 겁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이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높을 겁니다. 예. 그런 와중에 민정수석 내정설이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광수인가요? 뭐 오광수라는 분인데 네네네. 이분이 이제 검사 특수통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지금 있겠네. 댓글도 예. 이거는 안 된다. 있겠네. 근데 내정설이야. 네. 뭐 공식화된 게 전혀 없긴 해요. 음. 전문가 나와주세요. 사실 저는 어제 무슨 저 단독 형식 뭐 속보 형식으로 해가지고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딱 올라왔길래 그냥 크게 웃었어요. 왜요? 야, 이 정보가 없으니까 별 소설을 다 쓰는구나 생각했거든요. 이분 검찰 그만두신지도 오래됐고 사실은 사적으로는 이분이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라서 네. 저희 고향 선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러니까 저 친하지는 않은데 알긴 아는 사람. 아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스스로도 자기가 이번 정부에 가서 민정수석 할 거라는 생각을 본인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거기 이름이 나왔길래 이건 뜬금포야.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총리 김민석 이런 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정수석을 그 중요한 자리를 뜬금없이 무슨 캠프에서 무슨 활동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유일하게 대통령하고 또 관계가 있다면 연수원 동기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법연수원 동기분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받고 재판받고 할 적에 뭐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들이 나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에 와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 빼고는. 네. 근데 갑자기 웬 뜬금없이 그것도 특수부 검사 출신을 왜 이렇게 했나 싶어가지고 네. 정말 부랴부랴 어제 막 온 데다 물어봤어요. 아, 취재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네. 누가 추천한 거냐? 몰라 아무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반대했대. 그래요? 그리고 아니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있는 얘기냐? 그러니까 말이 오가는 걸로 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토된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니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니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그렇죠. 지금 평가하시는 거죠? 네, 특수부 검사가 망쳐놓은 나라에 어찌 됐든 그러니까 윤석열류하고는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이분이 네. 특수부 검사가 다시 민정수석으로 복귀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검찰 조직이 받아들일지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를 생각해야 된다. 대통령의 인사는 메시지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자리를 줘서 그 사람 출세시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대통령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나오고 나니까 검찰에 사표 내려고 준비했던 애들이 다 집어 넣었다는 거야. 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꼭지가 돌아서 절대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만약에 사실이면. 아니 내가 심지어 어제 이제 몇몇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 만약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면 반정부 투쟁하는 사람 많을 거다. 이게 좀 심각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 캠프 안에서 쭉 저기를 했던 분들이 알 것 같아서 이래저래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청래형 정청래 전혀 몰랐대 자기도. 박찬대 전혀 몰랐대. 정성호 전혀 몰랐대.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알고 그러면 한 거냐?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언제야 내가 오광수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저런 점들이 뭔가 안에서 조금 인사와 관련해서 꼬인 게 있긴 한데 네.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설입니다. 네, 지금 설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믿고 나온 건 있습니다. 단 하나도 없는데 보도가 워낙 많이 나오다 아이고 보니까. 그 와중에 또 헌법재판관 이제 2명 또 지명해야 되잖아요. 네. 이완규 함상훈 이제 철회했지만 네. 지명하는 후 인선을 가지고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것도 나왔어요. 이름이. 네, 이름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윤대진이 와이프야. 네. 진짜로. 깜짝 그래서 정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지. 아 뭐야? 이거 도대체- 설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설이라고 믿고 싶은데 이름이 거론이 됐고 돌았어요. 실제로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뭐야?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뭐 윤대진이라고 하면은 윤석열이랑 최측근입니다요. 그러니까 이게 이었죠. 측근들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인사 검증도 하고요, 뭐 공직기관 업무까지 다 하기 그럼. 때문에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지금 시대의 화두까지 지금 쥐고 가야 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데 저는 오광수 이래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분의 특징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18기 이재명 대통령과 네. 동기고 그리고 이분이 또 성균관대를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좀 특이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이분이 만약에 가서 인사검증을 할 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허태열부터 해가지고 황교안 또 성대 인맥들끼리 뭐 했다 이런 얘기 과거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호원도 그랬고 네. 당시에. 그래서 이게 좀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또 하고 계시고 해서 전 이게 그냥 썰로 그쳐야지 이게 만약에 임명이 강행되고 하면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의 특수성 때문에 전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김주현이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예. 하는 거예요. 그럼. 설로 그칠 것 같아요. 이거 썰로 그쳐야 이거 돼요. 설로 그칩니다. 그렇죠. 네, 이거 설로 그치고 이 이슈를 좀 길게 다뤄달라고 김용남 의원이 저희에게 민원을 넣었어요. 이걸 또 노리시는지. 오광수는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아니 좀 전에 홍보라며.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민정비서관으로 거론되는 분도 지금 검사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민정 비서관 거론. 네, 거론되는 후보자가. 근데 민정수석도 검사, 민정비서관도 검사 이러면 내가 검사라도 사표 안 써도 되겠네. 똑같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예. 그럼요. 그래, 특수부잖아요. 특수. 특수부.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하는 일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건 첫 번째 민정수석인데 네.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한 비교를 해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때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을 세워놓고 첫 인선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청와대 기자단에서 와 이런 소리가 나왔다고. 그죠? 그러면서 딱 국민들한테 뭔가 확실한 검찰 개혁의 이미지를 주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환호하고 희망이 부풀었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반영되는 인사가 있어야 될 걸 기대했는데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걱정스럽더라고. 이거를 결국은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거고 대통령께서도 많이 걱정하실 텐데 네. 이제 그 누가 이제 잘못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저 자리 노리고 지금 저 사람 반대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맞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저처럼 어차피 자격이 없는 백수가 얘기하는 게 제일 낫다. 그렇지, 맞아. 네. 어. 그래서 내가 힘껏 떠들겠다 그러면 네. 맞아. 아니 뭐 대통령을 내가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 거를 다 알고 할 수는 없지 없어요. 않겠습니까? 그럼요. 왜냐면 그럼요. 보고가 들어오는 거 안에서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근데 오염된 보고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곤란해진다고.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그 역할을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 굉장히 흡족해 합니다 한 명이. 네. 아니 내 자리를 좀 정해줘요. 뭐 요 홍보에다가 뭐 했다가 민정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하나로 정해줘. 내가 보기에 김영남 가장 그 딱 맞는 자리는 김건희 특검이에요. 아 특검. 김건희 특검. 근데 특검은 당적 가졌던 사람은 못 가게 돼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적을 빨리 버리라고. 아니 나 이걸 또 정리하라고? 이걸 어떻게 버려? 아니, 사실은 너무 아니 그 캠프에서부터 손가락도 전문가고 다 알잖아. 네. 그 진짜 적임자 너무 아깝더라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당적을 보유한 게. 아니 입당원서에 잉크도 안 발랐어 아직.